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에 할 내용은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 말고, 다른 아이들을 볼 때 어떤 아이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보통 부모님들이 원하는 이상형의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러지 못하지만은 주변에 다니면서 쟤는 똑똑하네. 쟤는 잘 키웠네. 쟤는 왜 이렇게 잘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세월이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좀 말이 좀 똑똑하고 또 사회성 좋고 다른 아이들하고 좀 잘 어울리면서 또 리더십 있고 이런 애들을 좀 똑똑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학교 간 이유는 좀 다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유아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아 시기에 부모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은 학교 가기 전에 책도 많이 혼자 잘 읽고 혼자 알아서 잘하고 또 영어도 잘하고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똑똑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아이들 굉장히 부러워해요. 한 3살 됐는데 아이가 뭐 한글을 다 읽는단 말이야. 한 4살 됐는데 영어를 막 술술 얘기를 해.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부모님의 이상형이에요. 또 그거를 쫓아하겠다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시기부터 또 조기 교육을 하고 또 그거를 이용해서 많은 업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업체들도 문제긴 하는데 이 부모님들이 그런 부러움에 욕심에 의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도 지금 적게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부모님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훈육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교 가기 전에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제가 말한 이런 아이들이 다 문제성 있는 아이들이에요. 좀 이상하죠? 부모님들이 보기에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 뇌 안에서는 망가지고 있는 그 전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이 망가진 뇌가 빵 폭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이에 따라서 그것이 6살, 7살에 폭발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거를 버텨온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문제 성향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빠르게는 2, 3학년, 늦게는 한 5학년 정도 되면은 아이가 이 조기 교육했던 거, 이것들이 적응을 못하게 되고 정신질환이 걸리게 돼요. 이게 옛날에는 없던 병이에요. 왜? 옛날에는 조기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조기 교육을 했다고 해도 너무 이른 시기에는 하지 않았고, 한 대여섯 살 정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많이 티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너무 어린 시기에 하다 보니까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도 많고 또 잘나 보이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문제가 터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변에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가 있더라 하더라도 절대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리 아이를 그렇게 시키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불안해하면은 아이는 그 시너지를 그대로 받게 돼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뭐 제 뇌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1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운해형 아이들한테 많이 문제가 생겨요. 운해형 아이들이 보통 70%, 잔해형 아이들이 30%. 그런데 이 운해형 아이들한테 조기 교육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잔해의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 부분도 일반 잔해형 아이들에 비해 굉장히 낮아요. 이 낮은 와중에도 강제적으로 어린 시기에 교육을 시키다 보면 아이들이 뇌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아이들이 잘 못 쫓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더 강압적으로 시킬 수도 있고 우뇌가 많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우뇌형인데 우뇌가 또 발달을 안 해.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은 학교 가서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학교 수업도 잘 못 쫓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나마 조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늦기 시작한 아이들한테 다 따라잡히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정도면은 좀 괜찮긴 한데 더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없던 병이 요즘 많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후천성 경계성 지능, 후천성 ADHD예요. 이 경계성 지능 같은 것이 원래는 좀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계성 지능인데 뭐 선천적으로 받아서 경계성 지능이 된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뇌에 혼란이 와가지고 또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아이들이 점점 지능이 떨어져서, 특히 남자아이들. 그래서 한 6살, 7살 되면은 후천성, ADHD, 또 틱장애, 지능이 계속 떨어져서 경계선 지능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유사 자폐 증상까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욕심을 부리면은 아이한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일찍 일어나면은 그나마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안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아이가 참고 버텨서 학교로 가게 되면 학교에서 빵 터지는데, 학교에서 터진 아이들은, 이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학교에서 터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약하게 걸리는 병이 조기 우울증이에요. 그 다음에 걸리는 병이 아이가 사회에 적응 못하고 또래 아이들과 적응을 못하고 혼자 외톨이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년이 넘어가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학폭을 할 수도 있고 학폭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청소년기 또 아니에요. 한 4, 5학년만 돼도 아이가 일탈을 해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대부분 이런 조기 교육을 많이 했던 아이들이 이 미디어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위한 미디어든 뭐든 간에 이 미디어, 그러니까 태블릿, 그러니까 모니터를 이용한 이런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학교를 들어가서 언어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언어 이해도도 떨어지게 되고. 유아 시기 때는 그렇게 티가 안 나요. 원래 이 미디어 같은 경우는 책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언어 능력에서 책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책을 못 봐. 근데 굳이 책으로 정보를 흡수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인터넷으로 보고 그거를 찾아봐도 되는 거니까. 책을 좋아하면 책으로 보고, 책 보기가 좀 어려우면은 미디어로 보는데, 언어의 이해력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더 높기는 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많이 논리적이고, 말싸움을 하다 보면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한테는 지게 돼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얘기는 하지만은, 말이 지금 편집을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말이 이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대부분 보면 말이 느리잖아요, 제가. 그리고 말하다가 또 흥분을 하면은 제대로 얘기도 안 나오고, 또 단어 같은 경우도 책을 많이 본 사람한테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책 보는 학습 이런 것도 원래는 초등학교 넘어서 많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고, 책을 읽는 거는 학교 가기 전에는 많이 읽혀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읽게 하면 안 돼요. 부모가 많이 읽혀주는 거는 괜찮아요. 하여튼 이거 좀 두서없이 얘기는 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이전에 굉장히 똑똑하다. 그러니까 본인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다. 내가 교육을 했는지 그런 거를 잘 보세요. 부모가 밑밥을 깔아줘가지고 아이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주변 환경을,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가 장난감이나 그림 그리기, 만들기 이런 거보다 책을 더 많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한 아이들을 주변에서 보는데 공부는 잘하는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아이가 사회성이 없어. 사회성 없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과 못 어울려요. 주로 형이나 누나나 어른들하고 어울리려고 해요. 왜? 그 형이나 누나랑 해야 아이가 말이 통하고 어른들한테는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 그러니까는 또래 애들하고 안 어울리려고 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학교를 가서 같은 반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요. 그 같은 반 친구 레벨에 맞는 대화를 하지도 못하고, 얘는 항상 2살, 3살 많은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다른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얘가 좀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똑똑한데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반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요. 그래도 부모는 우리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3학년이 넘고 4학년이 넘어서 또래 아이들과 못 어울리다 보면은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아니면은 이상 행동을 보이게 돼요. 아이가 너무 똑똑해도 문제예요. 근데 유아 시기에 그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건 똑똑한 게 아니라 우뇌가 망가진 아이예요. 그리고 그 우뇌에 망가진 그 에너지를 전부 자네에다 쏟아갔기 때문에 아이는 우뇌가 텅 빈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학년이 되면은 좌뇌랑 우뇌랑 같이 써서 전전두엽이 발달하게 되는데 우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자뇌만 갖고 써야 돼요. 그래서 우뇌가 많이 발달해 있는 와중에 자뇌가 그나마 좀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따라잡히게 되고,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게 조기 교육을 많이 했던 아이들 중에 그나마 암기력이 괜찮아서
학교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쫓아가는 이런 아이들 외에는 다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상황 판단도 힘들고, 학교 수업 쫓아가기도 힘들고, 문장 이해도도 떨어지고, 글씨가 두 줄, 세 줄 이상만 돼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이런 아이들이 그나마 버텼다 하더라도 중학교부터 이 고등 시험 문제나 이 고등에 관련된, 그러니까 좀 초등학교에 비해서 좀 어려운 이런 것을 할 때 이 조기 교육했던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나마 쟤는 좀 해. 쟤는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만 잘해요. 걔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예를 들은 걔만 잘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잘해요. 전체적으로 지능이 잘 발달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을 했더라 하더라도 운에도 같이 발달시킨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부모가 너무 집중적으로 그것만 시킨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면서 놀러도 다니고 아이들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요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조기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운에까지 발달을 시켰기 때문에 좀 사교성도 좋으면서 공부도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런 아이, 그러니까 두 개 다 좋게 키우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게 두 개 다 좋게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가 두 가지, 그러니까 좌뇌랑 우뇌랑 두 가지의 높은 지능을 갖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고, 일반적인 아이들은 두 개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정상 시기에 학교 가기 전에는 우뇌를 충분히 발달시키고, 학교 간 이후부터는 좌뇌를 많이 발달시키고, 그렇게 해서 큰 아이들이 5학년 때 대뇌피질이 다 쌓이고 전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좌뇌랑 우뇌랑 같이 쓰면서 또래 아이들보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등 생각을 할 수 있으면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학교 수업부터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너무 좌뇌 편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뇌형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쫓아가기도 힘들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학교 공부에 연연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고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 매일매일 예습 복습할 수 있는 방법, 또 계획을 세우는 방법 이런 걸 알려줘야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학원 뺑뺑이 돌리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대충 숙제도 안 하고 자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주도 학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애들은 오히려 나쁜 습관을 갖게 돼요. 오히려 늦게 배운 애들이 엄마가 옆에서 붙잡고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은 3학년 때부터 이런 공부하는 요령을 알아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은 모든 육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면 애가 알아서 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본인이 알아서 하는 그런 연습을 시켜야 되고 그때부터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뇌가 발달을 해요. 초등학교 이전에 하는 거는 수동적이에요. 부모에 의해서 아이가 하는 척을 하는 것 뿐이고 이거는 아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뇌는 8살부터 11살까지 그때 발달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예습 복습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을 들여놓고 계획적이고 또 아이들 정리정돈을 할 수 있고 청소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돈 개념, 그래서 용돈대주를 이용해서 아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살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것들이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성장을 하고 이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성장한 이 뇌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1학년 때면은 부모님들 보통 직장 알아보고 또 그 밑에 또 아이가 있으면 걔한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터지게 돼 있어요. 야, 너는 학교를 들어갔으면은 혼자 알아서 해야지. 왜 못하냐? 못해요. 학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할 수 있게끔 2차 육아가 시작이 돼요. 1차 육아는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운의 발달을 위한 1차 육아. 2차 육아는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서 5학년 때까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이런 좌뇌 발달을 위한 2차 육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 육아는 5학년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해놨던 거를 학교 들어가면서 망가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대로 안 하고 방치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면 모든 게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원을 보내버리고 아이가 공부를 뭐 하는지 신경 안 쓰면은 방치해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어렸을 때 유아 시기 때 몇 천만 원 들여서 공부를 시켜봐야 학교 들어가서
아이 공부를 뭘 하는지 뭘 모르는지 이런 예습 복습 안 시키고 그냥 학원 뺑뺑이만 돌리면은 그냥 다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뇌도 꼬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 5학년 됐는데 뇌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였을 때 너무 공부 잘하는 아이들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서 성공하는 아이들 0.1%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성공한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은 갈 수는 있어요. 그나마 암기력이 좋으면은. 그런데 그렇게 대학을 갔다고 해도 사회성이 안 좋으면은 뉴스에 보시면은 뭐 대학교 의대를 나왔는데 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뭐 성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뭐 경제적 뭐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나온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학력과 인성은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아이들의 학력 쪽은 좌뇌 쪽이에요. 아이들의 인성 쪽은 우뇌 쪽인데 인성은 아이가 보통 4살 이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4살 이전에 공부만 시킨 아이들이 좀 인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하여튼 제가 얘기하려는 의도는 좀 중구난방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주변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고 한 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아이들 보면은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 어머니들은 자신감 넘칠 수 있지만은 나중에 그 아이들이 6살, 7살부터 망가지는 거를 5년 동안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엄마는 나는 할 거 다 했다고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여지고 있고, 왜? 그렇게 조기 교육했던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1, 2학년 됐는데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2년, 3년 후면은 더 심해져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조기 교육 많이 하고 옆에서 보기에 굉장히 똑똑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를 가서 이상 현상을 보이게 되고 학교 가기 전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현상들. 그거에 대해서도 강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충격받으실까봐 그거는 제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아이들 그나마 남은 우뇌가 발달 기간 동안 학교 가기 전에 많이 우뇌 발달을 해주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지금 많이 공부해 놓는 거, 학교 가기 전에 많이 공부해 놓는 거, 학교에 가서 아무 쓸데 없어요. 도움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특히 이런 모니터로 보는 학습들 학교 갔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책을 못 보는 현상이 발생되고 아이의 읽는 연습 하는데 힘들고 문해력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원하는 강의 내용이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지금은 채널 4예요. 그래서 채널 1에 그러니까 제목은 똑같아요. 제 유튜브 이름 제목은 똑같고 채널 1으로 오시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 강의가 한 170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편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채널로 만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더 많은 정보 원하시면은 채널 1으로 구독하셔서 또 관련 뇌 강의 또 보시기 바래요. 네, 이것을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요. 또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 좀 잘 놀고 재미있는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이들 뇌 발달에 더 좋으니까 평안한 가정, 또 재미있는 가정이 되는 게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에 새로운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